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1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5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대응 전략이나 또 이런 내용들에서 일부 또 설명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연락이 오신 분이 또 계시기도 해요. 비중이 좀 많아서 우리가 평단 조절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좀 좋은 스터디 한번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저점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선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조금 걱정이 좀 많으셨던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가 1단 하락, 2단 하락, 3단 하락 이런 설명을 좀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구간에 들어가는 비중들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놔야지 승리할 수 있는 또 게임을 또 즐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나름 그래도 주식 투자도 어느 정도는 수익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의 플레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선 비중 조절 부분들, 그래서 30% 이상 안 넘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50% 이상 안 넘기고, 또 그 아래쪽에서도 올라올 때도 어떻게 돼요? 턴어라운드 봐야 되니까, 20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 비중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월달 들어서 누누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가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우려되는 내용들도 있긴 한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너무 크게 쫄지 마십시오.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하락권에 들어간 부분들 중에 크게 공매도 나올 부분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 상당히 좀 아마 공매도 한번 두들겨 맞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리바운딩 올라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참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또 우리가 펀드폴리오 편입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섞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방산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련된 관세 정책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가 미국 수출 물량이 많습니까? 자, 그 물량은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타 지역으로 우리가 수출해 나간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방어무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래서 유도무기 중에서는 LIG 넥스원, 천궁, 형궁,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방산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가성비 대비 성능,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 거고요. 제가 LIG 넥스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방어무기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그냥 멀리서 쏴버리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해 보면, 여기 내려오면 저는 220일 라인을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왜? 트럼프 관련지 없는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런 쪽을 생각해 보면 일단 고점에서 일단 눌리면 충분히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매기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루만 더 참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좀 진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종가 같은 종으로 개념으로 좀 보셔야 돼요. 종가 부분에서 빠진다. 아니면 애프터마켓 이런 쪽에서 좀 빠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럴 경우는 다음날로 하루 더 미루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급락하고 나서 조금 반등이 들어오고는 살짝 눌리잖아요. 자, 오늘 만약에 이렇게 3%, 4% 이런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많이 거래해 보셔서 알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일 정도는 뭐겠어요. 이렇게 살짝 음봉 걸치겠지. 분명히 들어옵니다. 3인 거래일, 4거래일 이내에 한 번은 분명히 들어오고 그 후로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이 1일이잖아요. 그래서 2일 다 우리가 미국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거래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하락 구간 아니겠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은 몇 %예요? 20%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25%.
저는 기준치를 20% 정도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아래쪽으로 요 220일 라인이 들어온다. 일단 비중 확대. 이렇게 개념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래를 해 보시는 연습들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 정도 다 편입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계속해서 장대 양봉으로 들어온다. 그럼 저 오늘 거래하지 않습니다. 언제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음봉이 제가 볼 때 두 개 정도 떨어질 거거든요. 자, 그 구간에서 공략해 주는 것이 극히 정상일 겁니다. 비중은 20%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막 일단 하락 구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비중을 갖다 막 70, 80 막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사실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상당히 주의를 하셔라. 우리 항상 뭐 합니까? 승리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 손실이요. 10개 종목을 다 날려먹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수익 나는 것들은 뭐 보통 보면 20%막 이렇게 전후해서 내고 있는데 하나가 막 마이너스 40%막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낭패란 말입니다. 두세 종목까지 해야지 수익권으로 전환되니까. 자, 그런 것들을 커버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뭡니까? 비중 조절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도 더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한 번에 다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3월달에 저는 충분히 비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척 좀 사실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단, 자 2단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뭐 방산이 좋다 하더라도 살짝 어떻게 돼요? 눌린 거 올라오면 커버링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 개념을 좀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단기로 치고 빠지고 나와서 다시 눌리며 잡는 거예요. 그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이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하락 구간에 저점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도 뭡니까? 비중은 20%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요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눌린다.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긴다.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선 비중 확대하면서 컨트롤 해주는 거. 여기서 하방으로 많이 눌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항상 보면 이제 주가가 잘 안 오르게 되면 아래로 눌렸다가 다시 끌고 올라가는 경우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비중을 갖다가 여기서 50% 담가주면 어떻게 돼요? 확실히 많이 담궈도 이건 30% 정도밖에 담글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 정도 여기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는 이제 25로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너무 적으면 또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종목 비중을 갖다 나는 보통 1,000만 원 잡았어. 그래도 250 샀다고 해서 그게 작게 산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 한 700, 800 사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 한 10, 20 빵빵 두들겨 맞으면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클로봇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클로봇 같은 경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달리고 있는 곳에 올라타는 것들은 용기가 있는 분들, 그래서 포트폴리오 편입으로는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쇼폼으로다가 한 번 정도 내용 정리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클로봇을 좀 이야기하고 갈까요? 클로봇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 이제 상당히 다양한 로봇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동하는 로봇이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그죠? 뭐 바퀴 달린 놈부터 뭐 네 발 달린 놈, 두 발 달린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이동을 해야 되면 결과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 회사가 클로봇인데 클로버 같은 경우가 지금 메타플랜트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진행하는 것에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왜? 근데 공장별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세팅을 해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로봇을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거 다음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다 OS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그래서 그 OS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바로 컬러봇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테크잉 여러분 주가 조정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양봉 들어오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가 매너로 체크해 줄 거. 일단 시그널은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점 구간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제 매수 준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합시다. 의사결정은 급하지 않아요. 이거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터져서 다음날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또 음봉 하나 두 개 보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여기 장대 양봉 뜨죠? 여기 음봉 뜨죠? 이럴 때 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급락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 이렇게 좋은 때가 온다. 이거 뭐 실적이나 삼성전자 수주 받은 거 이런 것들 내용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상단과 하단이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략 보면 뭐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만 5천 원 요 사이니까 이 종목은 그래서 3만 2,400원 현재 구간에서 4만 원만 가도 꽤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오늘은 일단은 오후장까지 다 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뭐 반등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장중에 매수하시는 그런 미스테이크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이건 좀 다른 거니까 비중 30% 정도 담아도 괜찮다. 하방이 어떻게 돼요? 조금 막혀있는 개념이잖아요. 하방으로 터지면 얼마 더 터지겠어? 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30% 시작을 하면서 스타트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중은 50%까지는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50은 좀 과하고 좀 욕심이 있으신 분은 40% 정도까지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모레죠 뭐. 그래서 제가 볼 땐 목요일일 것 같아. 가장 큰 중요한 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일이 수요일이고, 자, 내일 보면 거의 내일 오후장에서 거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또 보류하는 거고요. 자, 메디톡스 우리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께서 질문을 또 해오셨습니다. 비중도 확대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정확하게 예를 들면 한 7% 정도 우리가 주가가 상승했을 거예요. 아마 통상적으로 이 기준치로 이야기 드리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비중 확대하면 수익률이 커버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가능하냐라고 하면 일단은 올라가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비중 확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15만 원 넘어가면 그때서 거기서 자리 잡는 뭐 15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는 주춤주춤 할 거예요. 단기 차익물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서 나올 거예요? 여기하고 16과 15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고. 그 부분만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때 수익 실현하고 눌리는 걸 보면 시그널 체크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다시 눌렸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속 3일이면은 적산병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브레이크 썼어. 뭐 사실 장대 양봉 하나 팍 터져주면 아주 땡키겠네. 이런 거 하나 팍 들어오면 땡큐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장대가 뭐 10% 이상짜리가 혹시라도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해주시고 눌림에 다시 사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제가 또 친절하니까 게시판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비 지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급등하는 케이스 같으면 매물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람은 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람 어디다 걸어두시면 돼요. 그죠? 15만 원 이상, 15만 원 정도에 딱 걸어두시면 알람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동 오게 해주셔야지 일하다가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도전비 지원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크게 뭐 이 과정에서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비중은 20% 정도인데 비중 확대 진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예요. 중요한 건 지수가 뭐 플러스로다 양봉전환, 양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할 거거든요. 비중은 20% 업사이드 또 늘려서 전체 총 비중 40%까지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확인한 게 뭐냐면 이 안 좋은 장에서 도전비 지원이 저 정도로 커버링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매물이 더 이상 많이 나올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겠구나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이것도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비중 확대 여부 결정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 여러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이게 뭐 자동차 수출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GM하고 진행하는 거 자율주행 관련된 파운드리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또 크게 관심을 받을 거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이 회사만큼 기술력이 독보적인 회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라이다 그리고 가성비 있는 라이다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제품에 작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서 지금 뭐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뭐 그걸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래로 내려가면 또 10,000원 밑으로 내려가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매수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의 부분에서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걸 막 여기서 들어가는 여기 1단 구간인데 여기서 비중이 막 40%, 60%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같으면 아니잖아, 그거는. 좀 아니잖아, 그거는. 이거 3월달 내내 설명한 게 그건데,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요. 좋은데요, 뭐.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그널 보고 똑같아요, 다. 이것도 지수 보고 같이 진행할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양봉 기다려라. 오늘 양봉 아닙니다. 저거 양봉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현재 구간, 오늘 제가 오전 10시까지 확인한 거는 저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양봉 아닙니다. 오늘 시그널은 플러스 맞죠. 그러나 저것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제 그러니까 3% 정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뭐 0.9 정도 상승했잖아. 이게 양봉이 하려면 적어도 몇 %까지 가야 돼? 1.5 이상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루 더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방전지도 여러분들 사놓고 나서 뭐 3일 연당 하락해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냥 커버링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커버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점에 샀기 때문에 그냥 뭐 비중 확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단 조절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이 나중 구간에 사는 것들은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 회사가 지금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감소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현대차의 경쟁력을 충분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건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양호하게 나타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대차의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사 하나 올려드렸을 텐데 거기 분석에 의하면 뭐 일단 미국 생산 물량이 뭐 120만 대 중에 뭐 60%는 현지 생산이 당장 가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도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요. 충분히 관세 부분은 단기적으로 뭐 충격이 있겠죠. 주가적인 부분에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다 상쇄한다. 그리고 경쟁력 부분이 다른 거다. 이거죠. 오히려 그 미국 내 생산을 하는 미국 내 기업들이 더 별로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좋을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 공장 유치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는 건데 또 제가 볼 때는 또 그 메타플랜트 또 현대차가 짓고 있는 거에 관련된 것들이 로봇도 있고요. 클로버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하다. 이건 평단 조절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다른 것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PI 첨단 소재도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눌리고 있는데 이거 뭐 매크로 때문에 눌린 거잖아. 그리고 비중 많지 않았잖아요. 자, 이게 1단 하락 구간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옛날 거는 보지 마세요. 직전 6개월만 보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부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이건 싸진 거지. 그죠? 과거 거는 이제 충분히 밸류에이션 다운됐다 이런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상태에서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해주면 우리가 여기 17,000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 상태로 보면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중 30%더 해야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비중은 60%로 가는데 그러면 평단 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아마 제가 그 여러분 설명드린 대로다가 이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별로 크게 두 다리 쭉쭉 뻗고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자, GS 리테일, LG전자, 유바로지스 이것들은 조금 장기로 좀 갑니다. 중장기입니다. 중기.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타임 프리즈. 이걸로만 답 드리는 게 맞아요. 그냥 버텨줘야지. 왜냐면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상 이거는 그냥 깔고 가는 맛이니까. 그리고 오늘 뭐 조금 하락하고 얘도 조금 그렇고 얘도 빌빌하고 그러는데 대단히 뭐 이거는 글쎄요. 하방이 이제 경직되어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타임까지, 그러니까 펀드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 타임까지 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제가 리뷰 자주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포트폴리오 리뷰 체크했고요.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들도 비중 관리 잘 하시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보세요. 제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선절을 치는 경우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만 선절 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구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포트폴리오 구성해가면서 비중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스킬업이 어느 정도 몸에 배이면요, 어떤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는 그런, 아니, 주식 투자하면서 맨날 왜 걱정만 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왜 걱정이 생겨요? 그죠? 이런 질문들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세요.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여유롭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중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욕심 말입니다. 크게 부리지 마세요. 그곳에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배워서 하시잖아요. 그냥 결국은 나중에는 손실밖에 없어요. 답이 없거든. 그때는 다 배째거든. 저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머니케어 스콜 회원 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